여러분들은 요즘 유튜브에 자주 보이는 실제 환율이란 내용을 보신 적 있나요? 현재 외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달러원 환율이 1,430원대인데 실제 환율은 1,590원, 1,600원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주로 극우 유튜버들에 의해 퍼지고 있는 실제 환율이라는 말이 왜 허상인지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이 실제 환율이 훨씬 높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달러 인덱스와 환율의 괴리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달러 지수라고도 부르며 바로 달러 가치의 척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달러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1달러를 가지려면 지불해야 하는 원화가 얼마인지를 따지는 달러원 환율은 이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니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이고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지만 최근 외환시장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올해 초에 비해 달러 인덱스는 109.96에서 현재 98 수준까지 낮아졌죠. 달러 가치가 10.88%나 하락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 올해 초 달러 인덱스가 높았을 때 당시 환율 1,468원에 비해 현재의 환율이 1,439원이니 달러원 환율의 하락률은 1.98%밖에 하락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훨씬 많이 떨어졌어야 할 환율이 거의 하락을 하지 않았으니 달러 인덱스와 환율에 벌어진 괴리율만큼 실제 환율을 적용해보자 이겁니다. 만약에 다시 달러 인덱스가 109 수준으로 높아지면 그때는 올해 초처럼 환율이 1,468원이 아니고 1,600원이 되어야 한다는 궤변을 주장합니다. 즉 달러 인덱스와 환율이 거의 정비례로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거죠. 분명히 올해 초 달러 인덱스와 당시의 환율 그리고 현재의 달러 인덱스와 현재의 환율은 이상하게 괴리가 벌어졌고 한국의 원화 가치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실제 환율이 따로 있다는 주장은 경제를 아는 척을 가장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오는 것과 한국의 수입 기업들이 달러를 내보내는 것,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것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사는 것, 이런 흐름 속에서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이 그게 실제 환율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낮아져도 원화가 강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는 유로 중심의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줄 뿐 원화는 아예 포함되지 않고 독자적인 신흥국 요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6개 나라의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가중 평균으로 계산하고 일본과 캐나다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유럽 지역 나라의 통화로 구성되죠. 이 중에서 유로화의 비중이 57%로 절대적이며 이 말은 달러 인덱스가 유로화 가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상 달러의 반대가 곧 유로화고 유로화의 반대는 달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낮아진다는 것은 유로화 가치가 강세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 유로화가 세지면 그동안 한국의 원화 가치도 올라갔습니다. 즉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면 환율도 내려갔던 것이죠. 그럼 엔화 가치는 어떨까요? 엔화는 원화와 달리 달러 인덱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선진국의 준기축 통화입니다. 올해 초 달러 인덱스가 109일 때 달러엔 환율이 달러당 158엔이었으니 낮아진 달러 인덱스만큼 엔화도 강세가 됐을까요? 단순 계산으로 보면 엔화도 현재는 1달러에 143엔의 환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환율은 152엔입니다. 엔화도 원화와 마찬가지로 낮아진 달러 가치만큼 비례적으로 엔화가 강세로 가지 않은 것이죠. 사실 이런 현상은 외환시장에서 자주 관찰되는 일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비중 구성에서 엔화의 비중은 13%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달러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등락이 엔화의 100%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영향을 주긴 하지만 제한적으로 줍니다. 달러의 반대 통화 비중이 13%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 유로화는 달러 인덱스에서 나머지 5개국 통화를 합친 비중보다 혼자서 더 큰 비중으로 달러의 반대 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유로화는 거의 99%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에 비해 달러 인덱스에서 비중이 적은 엔화나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는 신흥국 통화 원화는 달러 인덱스와 종종 같지 않은 방향성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는 통화와 관련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하며 관찰을 해온 사람들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은 정비례 관계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대로라면 저도 비슷한 논리로 궤변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어느 정도 같은 방향성을 보입니다. 보는 것처럼 미국이 떨어지면 한국이 떨어지고 미국이 올라가면 한국도 올라가죠. 그래서 국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간밤에 S&P 500이나 나스닥이 마이너스 3%, 4% 폭락한 것을 아침에 확인하면 오늘 한국 시장도 좋지 않겠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누구도 미국 증시가 폭락했는데 한국 시장에는 오히려 호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의 방향성은 한국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누구나 체감합니다. 그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실제 코스피 지수가 몇인지는 일단 잊어버리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일어난 후인 2009년 초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1300포인트였고 당시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1100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재의 나스닥 지수는 23000포인트가 넘습니다. 그럼 현재 실제 코스피 지수는 19000포인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극우 유튜버들이 실제 환율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두 나라의 증시가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두 개의 주가 지수를 똑같이 1대1의 정비례 관계로 움직여야 한다고 보고 한쪽이 이렇게 올랐으니 실제 코스피도 2만 포인트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죠. 즉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처럼 단순 비교와 억지로 비례관계로 움직여야 한다는 계산으로는 시장의 실제 구조를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실제의 환율은 언제나 외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가격일 뿐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의 비교 예시를 보며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볼까요? 달러 인덱스가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1985년도입니다. 당시는 달러 인덱스가 무려 164로 현재보다 60에서 70%나 높았죠.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이 언제나 정비례 관계로 움직여야 한다고 보고 그게 맞다고 믿는다면 당시 164였던 달러 인덱스로 계산해 볼 때 1985년도의 원달러 환율은 2,400원이 넘어야 합니다. 그게 괴리율이 없이 정비례로 움직여야 한다고 보는 그들의 주장에 맞겠죠. 하지만 1985년도 당시 환율은 890원에 불과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역사적인 최고점이었는데 당시 원달러 환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죠. 이 수치에 대한 근거는 지표로 보여드립니다. 결국 이 사례도 달러 인덱스가 내려갔는데 원달러 환율은 올라갔다. 따라서 그 괴리율만큼 실제 환율이 따로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실제 환율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는 말일까요? 실제 환율이라는 것은 한국이 고정환율제로 운영되던 시절, 그러니까 1980년대 이전에나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975년부터 1979년까지 1달러에 대해 한국 원화의 공식 환율은 484원으로 쭉 고정되었습니다. 이러면 무슨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이 4년 동안 한국이나 해외나 많은 일들과 경제적인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484원으로 고정이었죠. 당시 환율제도 자체가 고정환율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의 한국도 70년대와 같은 고정환율제였다면 점점 달라지는 대내외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현재의 환율이 실제 환율은 변해야 한다고 논의를 하거나 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통화량이 미국의 통화량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도 오일 쇼크가 일어나 석유를 훨씬 비싸게 사와야 하는데도 고정환율제로 인해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통화 가치가 높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테니까요.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변동환율제로 전환합니다. 이제는 달라지는 경제 상황, 무역 수지와 자본의 흐름들이 외환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됩니다. 이제는 환율이란 것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자체가 실제 환율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변동환율제로 변한 지 오래인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환율을 무시한 채로 실제 환율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환율 제도와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사람의 처참한 논리일 뿐입니다. 1958년부터 2025년 최근까지의 원달러 환율의 방대한 차트를 보면 역사적으로 한국 원화의 가치는 항상 달러에 대해 대부분 평가절하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으로 성장해야 했던 만성적으로 달러가 부족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환율이 이렇게 약세로만 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한국 경제의 위기나 악재로 인해 그런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비판을 하는 것은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논의는
실제 환율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처참함보다는 낫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가 되는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보고 다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프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한국의 전체 대외 금융자산의 규모와 순대외 금융자산의 추이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설명을 하자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이 단순히 한국 경제의 약점만 노출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한국인들의 해외 투자 규모, 글로벌 금융자산의 이동과 미국 자산시장의 매력과도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죠. 특히 지금은 한국의 대외순 금융자산이 1조 달러를 넘어서 사실상 해외에 투자할 달러 수요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환율을 끌어올리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3년부터 대외 금융부채보다 대외 금융자산이 더 많은 순수 채권국이 되었습니다. 대외 금융자산은 해외에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 중심으로 증가했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대외 금융부채라고 하죠. 그것보다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는 규모가 더 빠르게 늘면서 순대외 금융자산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납니다. 작년인 2024년 기준으로 1조 1천억 달러가 넘었다고 하죠. 이건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 수준인데 전체 대외 금융자산 투자 규모는 2조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 투자되고 있으며 부채를 제외한 순대외 금융자산의 규모만 외환 보유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을 가지고 있죠. 이는 전 세계에서 순대외 금융자산의 규모가 세계 7위라고 합니다. GDP 순위 14위인 나라가 이 정도면 우리의 경제 규모에 비해 한국인들은 과도하게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증시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올해를 제외하면 한국은 2007년부터 2025년도 초까지 무려 18년 동안이나 지루한 2000대라는 박스권 장세를 경험했습니다. 올라가지 않는 한국 증시를 보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삼성전자의 투자자는 엔비디아로 갈아타고 현대차의 투자자는 테슬라로 갈아타고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미국의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QQQ로 갈아타는 등 이런 식으로 부동산만 오르고 증시는 제자리인 답답한 금융시장을 보면서 해외 투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환율 상승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대외 금융자산에 투자된 2조 달러가 넘는 돈에서 10%인 2천억 달러만 다시 원화로 환전되어서 국내로 돌아온다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선 엄청난 달러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원화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면 환율은 당연히 급하락하겠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으로 표현을 해봤지만 원리는 대강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에 투자하려는 수요와 규모가 엄청난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전체 대외 금융자산의 투자 규모와 추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환율의 상승이 한국 경제의 위기 때문이라고만 얘기한다면 중요한 본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외환시장 환율이 1,430원인데 실제 환율이 1,600원이라는 극우 유튜버들을 보고 안타까운 것은 너무 쉽게 검증이 가능한 주제마저 선동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에 고시환율을 검색해서 보기만 해도 국민 누구나 바로 오늘 달러를 살 때는 얼마의 원화가 필요한지, 반대로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면 원화로 팔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환율이란 것은 누구나 쉽게 체감이 가능한 가격인데 특히 요즘처럼 미국 주식 투자자가 많다면 실제로 환전을 수시로 경험했거나 아니면 최소 한두 번이라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투자 경험이나 환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 환율이 따로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금방 알아채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말고 금융 투자를 해보지 않은 분들, 실제로 환전이나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은 이런 괴담의 주요 타겟이 돼서 선동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다시 말해 실생활 경험으로 환율을 직접 체감해 본 적이 없으니 검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증권사를 통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실제 환전을 하게 된다면 고시환율과 비슷한 원화를 내야 합니다. 그들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수료와 마진을 챙기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실제 환율이 1,600원이라는 주장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바로 자선사업 기관으로 전락합니다. 그럼 증권사들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해 올 때
실제 환율인 1,600원의 달러를 구해와서 환전해주는 고객들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가며 1,400원대로 환전을 해주는 미친 짓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거래를 해주고 있는 증권사가 있다면 그곳은 얼마 안가 파산을 하고 말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이 정말 얼마나 처참한 말인지 새삼 다시 깨닫게 되죠. 결국 중요한 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환율 그 자체입니다. 근거 없는 말에 흔들리기보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